코사인 x 코사인 h 마이너스 사인 x 사인 h 마이너스 코사인 x 이렇게 되죠? 이게 어디로 가요? 0으로 간다는 거 알았죠? 이게 반드시 제곱이어야 됩니다. 얘가 훨씬 얘가 약 2차식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하나짜리로 가면 얘가 훨씬 빨리 0으로 가버려요. 수초에 선생님이 속도 얘기를 해준 이유는 여러분이 이제 극한이라는 걸 계속 다루면서 좀 직관적으로 빨리 보기 위해서 속도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제곱으로 가고 있고 얘는 h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얘가 훨씬 더 빨리 가요. 그러니까 0이 되겠죠. 그래서 0이 돼서 없어질 거고 얘 1로 갈 거니까 그 결과는 마이너스 사인 x가 돼요.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 왔다 갔다 하는데 부호가 한 번씩 반대가 될 때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만 생각하시면 돼요. 탄젠트 x는 미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넘겨요. 여러분은 지금 도함수는 두 가지밖에 못 배워요. 이거 갖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럼 이제 여러 가지 미분법이라는 이게 끝났어요. 이제 초월함수에 관한 건 끝나고, 자 이제부터 수업 들으세요. 졸려도 참고 들으세요. 미분법에 들어가면 수초랑 다르게 미분 계수 이런 거 정의는 다 안다. 당연히 알아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삼각함수의 도함수를 지금 배우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미분 계수의 정의 같은 거는 안 하고 바로 미분법으로 들어가요. 내가 지금 참고로 하는 책에는 다른 거를 하는데 목세 미분법 이 첫 번째 자,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참 미안해. 얘는 어떤 함수의 역수함수예요. 책에는 gx분의 fx를 미분한 걸 보여주고 있는데 선생님은 gx분의 1을 미분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알겠죠? 정의식을 쓰면 항상 이제 정의식으로 한다 그랬죠. fx 이렇게 정의식이 들어서 그죠?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면 대입해서 한번 써보면 x시나 x 플러스 h니까 gx 플러스 h 이렇게 되겠네. 1 빼기 gx분의 1이 돼요. 왠지 통분해야 될 것 같죠? 통분해서 정리한 것까지 한 번에 갑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하고 이때 통분하면 그냥 곱하는 거니까 gx 곱하기 g x 플러스 h가 될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gx가 곱해지고 여기는 gx 플러스 h가 곱해지죠? 빼기 gx 빼기 플러스 h. 예쁜 식이네요, 그죠? 분모는 일단 상관없고, 자 극한을 보니까 h에 영향을 주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아무런 의미 없죠. 얘는 상수 취급받으면 되죠. 얘는 정의식의 형태이기 때문에 얘는 중요해요. 정의식이 반드시 x 플러스 h에서 fx라는 함수를 빼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중요한데 보니까 얘랑 얘랑 순서가 뒤집어져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예쁘게 만들어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마이너스로 묶어내고 얘를 칸을 어디다가 치우죠? 마이너스로 묶어내고 여기를 봤더니 요 정의식에 영향을 주는 애가 h가 여기 예쁘게 있으니까 h에다가 gx 플러스 h에 여기 gx라고 놓읍시다. 곱하기 나머지 애들은 그냥 이렇게 씁시다. 드디어 예쁜 정의식을 만들어냈어요. 그죠? 요거는 극한을 보내면 어디로 가요? 물론 이제 선생님이 지금 미분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을 안 해도 gx는 미분 가능한 함수여야 돼요. 요거 어디로 가요? g'x죠? 그래서 g'x로 갈 거고 h는 어디로 가? 0으로 가니까 gx가 되죠? 그래서 제곱이 될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내면 부호는 마이너스가 붙고요. 분자에는 gx라는 함수가 제곱이 돼요. 그쵸? 그리고 위에는 gx가 한번 미분된 형태의 함수가 곱해져요. 이게 바로 옥새 미분법이에요. 이거를 1번으로 볼까요? 됐죠? 여기 목수의 함수. 그러니까 나눗셈 함수. 분수 함수에 대한 그러네.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오니까 좀 그런 느낌. 질문 잘해줬어요. 선생님은 이걸 분수함수 미분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책에 목수의 미분법이라고 나와서 나는 몫이라고 하는 게 분수함수랑 똑같아라고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다가 일단 역수, 그러니까 나눗셈으로 되어 있는 미분법이에요. 분수함수 미분법.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이번에는 hx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가 gx분의 fx가 돼 있어요. 사실은 이제 이거를 미분하는 게 목적이에요. 알겠죠? 이거를 미분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h'을 미분하면 분모는 분모대로 미분하고 분자는 분자대로 미분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분모는 분자대로 미분하고 분자는 분자대로 미분해서 극한을 보낸 건 있었죠. 그게 로피탈 정리였어요. 분모는 분모대로 미분하고 분자는 분자대로 미분해서 결과가 똑같으면 둘 다 0으로 수렴하거나 둘 다 무한대로 발산을 할 때 분모 분자 미분해서 극한을 구해도 됩니다. 라는 게 로피탈 정리고 로피탈 정리는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습니다. 써도 되지만 써볼 수 있으면 써봐도 됩니다. 그거보다는 그냥 치환하는 게 중요하고 되게 유용성이 있죠. 자, 근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fx 곱하기 gx분의 1로 볼 수 있죠. 목세 미분, 고배 미분법은 배웠죠? 고배 미분법은 배웠죠? 수투에서 배웠죠? 따라서 이제 h'x는 선생님이 요거를 하려고 요거를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이걸 정의식을 이용해서 쓰는 건데 그렇게 그렇게 특별할 것도 없는데 되게 복잡해. 왜냐면 더 이렇게 식이 더 길어. 정신이 없어서 일부러 선생님이 그냥 나눠서 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은 몇 사람 있는지는 없지만 이 함수를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해서 해서 여기서부터 잘 풀어주면 돼요. 여기다가 G하고 X 더하기 H 여기 이렇게 좁혀져요. 정리하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할만해요. 어렵죠. 어쨌든 간에 자 이렇게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가만히 있죠. 그래서 앞에 거 미분 뒤에 거는 가만히 있고 더하기 뒤에 거 미분 앞에 거 가만히 있죠. 그래서 앞에 거는 가만 두고 뒤에 거를 미분하면 좀 전에 배웠죠. 마이너스 넣고 gx의 제곱의 g'x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gx분의 1을 미분하면 제곱 gx 제곱분의 한번 미분하면 부호는 마이너스 됐죠? 여기다 그대로 써줘. 하는 데까지 합시다. 됐어요? 자, 그러면 왠지 여러분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통분해야 될 거야. 정리해줘야 될 거야. 여기는 gx 하나 있고 여기 gx 제곱 있으니까 gx 제곱으로 예쁘게 합시다. 됐죠? 그러면 이제 미분. 얘가 하나 곱해지죠. 그래서 위에 거 미분, 밑에 거 가만히. 요거 부호 마이너스. 밑에 거 미분, 위에 거 가만히. 이렇게 바뀌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얘는 밑에 위에 거 미분, 위에 거 가만히. 밑에 제곱분해. 요번에 밑에 거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붙고 위에 거는 가만히. 자, 이제 뭐 미분할 수 있습니다. 이제 탄젠트 x의 도함수를 구할 수 있어요. 탄젠트 x는 코사인 x분의 사인 x죠. 자, 천천히 갑시다. 탄젠트 x를 미분하려고 그래요. 그죠? 그럼 분모 어떻게 하라고? 분모 제곱하세요. 이렇게. 코사인 x는 제곱하세요. 이렇게. 됐죠? 자, 이제부터는 순서대로 하면 돼요. 위에 거 미분하고 아래 거는 가만히 둬요. 얘 미분하면 사인 x 미분했더니 아까 뭐가 됐어? 코사인 x. 코사인 x 써줄까? 밑에 건 그대로 코사인 x. 요번엔 부호가 마이너스죠, 그죠? 고배 미분에서는 부호가 플러스인데 이렇게 복세 미분법에서는 부호가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해주고. 자, 요번에는 위에 건 가만히 있고 밑에 걸 미분하는 거지. 위에 건 가만히 있고 밑에 거를 미분하는데 코사인 x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 이렇게 나오죠. 위에 거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합하면 얼마? 1이죠? 사인 제곱 x 더하기 코사인 제곱 x는 1이죠? 그러니까 코사인 제곱 x분의 1이고 우리는 이제 미적분 들어오면 코사인 x분의 1은 시컨트라고 노니까 시컨트 제곱 x가 되는군요. 탄젠트는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x가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여기 조금 지워도 될까요? 드디어 이제 여러분 분수함수를 미분할 수 있게 됐어요. 자, 또 있죠. y가 x의 마이너스 n제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수가 음의 정수인 경우, 그쵸? 지수가 음의 정수인 경우에 대해서 여러분은 다항함수만 미분할 수 있잖아요. 수투에 의해서 미분하고 나면 다항함수만 미분할 수 있고, 다항함수는 0을 포함해서 양의 정수에 대한 미분법. 맞아요? 하나 내려오고 하나 줄어들고, 그치? 그럼 음의 정수에서도 가능해? 해봐야죠. 자, 얘는 뭐랑 같냐면 결국 x n제곱분의 1과 같죠? 그래서
y 프라임은 x의 n제곱분의 1의 미분과 같아요. 근데 우리 드디어 목세 미분법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이런 미분을 할 수가 있어요. 됐죠? 그러면 요거는 분모를 제곱하는데 이게 아까 gx분의 1의 형태죠. gx분의 1의 형태니까 그걸 이용합시다. 요거는 gx분의 위에 분자도 함수인 경우. 선생님이 아까 맨 처음에 해준 건 밑에는 함수고 위에는 그냥 1인 경우, 그죠? 그러니까 여긴 1인 경우니까 저걸 이용해서 하면 한 번에 갈 수 있어요. 마이너스 밑에 거 제곱하세요. x의 2n제곱. 그래서 요거 제곱. 그 다음에 얘 미분한 거 위에다 곱하라 그랬어. g'x 기억나요? gx분의 1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gx의 제곱분의 g'x입니다. 이렇게 썼다. 그치? 그러니까 이거 제곱한 거고 이거 미분하면 하나 내려오고 하나 줄죠? 그래서 n 하나 내려오고 하나 주네. 그럼 여기서 이거 뺄 수 있죠? 뺄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2n 빼면 이렇게 돼요. 이거 내려오고 하나 더 줄었죠? 이용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예를 들어서 그냥 미분하면 이거 어떤데? 하나 내려오고 하나 더 줄어들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그냥 쓰시면 돼요. 확장해서 쓰세요. 확장해서 쓰세요. 다 해줘야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거는 쓰지 말아요. 만약에 이런 거 미분한다 그러면 이거 제곱하고 이렇게 해서 하지 말고 요렇게 하면 요 함수도 같게 그렇죠? 그래서 미분하는 게 더 빨라요. 그리고 통분해 미적분해 오면 통분해 너무 목숨 걸지 마세요. 통분을 자꾸 하려고 하면 함수가 복잡해져요. 그냥 좀 복잡하면 복잡한 대로 좀 놓고 이렇게. 자, 조금 더 가야 돼요. 탄젠트 x 나왔죠? 이제 첫 번째. 다 배워야죠. 세 개 더 배웁시다. 이거는 해야겠죠? 이거는 하는 거 자체가 지금은 공부니까 같이 합시다. 자, 목셈 미분법이죠. 한 번 위에 분자가 1이니까 한 번에 갈 수 있겠죠? 한 번에 갈 수 있겠죠? 그죠?
마이너스 붙고 밑에 거 제곱하라고 했어요. 사인 제곱 x. 사인 x 그 다음에 미분해서 곱하라고 그랬지? 미분해서 곱하면 얼마예요? 코사인 x죠. 코사인 x. 이대로 쓰는 것도 괜찮지만 우리 코사인 x분의 사인 x가 탄젠트 x라는 건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사인 x 여기다 쓸까요? 마이너스 사인 x분의 코사인 x니까 코탄젠트 x가 되죠. 그리고 사인 x가 하나 남아요. 그래서 코시컨트 x, 코탄젠트 x. 이게 왜 그러냐면 마이너스 사인 x분의 1에 사인 x분의 코사인 x죠. 요 역수니까 탄젠트 x의 역수니까 코탄젠트가 되겠죠. 요거는 사인 x의 역수니까 코시컨트 x가 되고, 그래서 코시컨트 x를 미분하면 자기 자신이 나오고 코탄젠트도 나오고 부호도 마이너스가 붙고 이래요. 좋아요. 이제부터는 외우지 마세요. 그렇죠? 이건 나중에 공부할 때 다시 외우세요. 알았죠? 지금 이거 막 외우느라고 시간 걸리면 지금은 참고로 해서 푸세요. 그 대신 적어도 그것까지는 외워놓는 게 좋아. 탄젠트까지. 그거는 되게 기본적인 거라. 지수함수 선생님이 외우라고 그랬죠? 이런 거 외우라고 그랬죠. 산학함수는 외워놓는 게 나중에도 그거 이용하기 좋기 때문에 산학함수 지금 조금 외우는 거 연습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부터는 사실은 지금 외워나가야 나중에 쓸 때 되면 또 까먹기 때문에 지금은 외우는 게 아니라 지금은 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알았죠? 그 다음에 y가 시컨트 x도 미분하겠지. 자, 암기 방법은 이런 것도 있어요. 얘랑 연관성이 있어요. 마치 사인, 코사인이 연관성이 있는 거죠.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 나오고 코사인을 미분하면 사인이 나오는데 둘의 부호는 반대가 되죠, 그죠? 이런 것처럼 얘랑도 연관성이 있어요. 얘는 사인 x분의 1이고 얘는 코사인 x분의 1이니까 분명히 연관성이 있을 거야. 그래서 나오는 형태가 뭐냐면 얘는 시컨트 x, 탄젠트 x 이렇게 나와요. 부호는 플러스. 왠지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해봅시다. y 프라임은 코사인 x분의 1 미분함 마이너스 붙고요. 코사인 제곱 x 이렇게 돼요. 분모 제곱하세요. 그 다음 분모 미분한 거 위에다가 분자에다 곱하는 거죠. 코사인 x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가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될 거고 코사인 x분의 1 코사인 x분의 사인 x 그래도 예쁘네. 그래서 시컨트 x 탄젠트 x 얘는 얘하고 관계가 있어. 탄젠트 x, 그죠? 탄젠트 x하고 관계가 있겠죠? 탄젠트 x는 시컨트 제곱 x가 나왔습니다. 얘는 코시컨트 제곱 부호는 마이너스 좋아요. 해봅시다. 맞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외우면 되게 힘들어져. 얘는 사인 x분의 코사인 x를 미분하는 거고요. 얘는 분모 분자의 값이 다 있으니까 할 거 없는데 다 해줘야죠. 밑에 거 제곱 사인 제곱 x분의 위에 거 미분 사인 x 마이너스 밑에 거 가만히 있고, 그쵸? 목세 미분은 마이너스가 나온다 그랬죠? 밑에 거 미분 위에 거 가만히 있고, 그죠? 사인 x 미분하니까 코사인 x, 코사인 x, 코사인 x, 코사인 제곱 x. 그래서 여기가 1이 나와서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 x. 탄젠트 x랑 관련이 있네요.
자, 다음은 이제 새로운 함수를 이제 이렇게 넣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결과 사실 증명을 그렇게 합성함수의 미분까지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간단하게 가요. H 프라임이 선생님은 그래도 안 해줄 수가 없어서 해줄게요. 밑에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G X 더하기 H 마이너스 F G X.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조금 예쁘게 써줄 수 있을까? 잠깐만 조금만 해볼게요. 이렇게 그냥 갑시다. 여기는 gx 플러스 h가 되고 gx 예쁘진 않네. 이렇게 되겠죠. 사실 이제 여기 이제 그런 값이 이제 들어가야 돼요. gx를 t라고 놓으면 그러면 이제 gx 플러스 h는 t 플러스 뭐 k 이런 값이 될 거예요. 왜냐면 값이 바뀌었으니까 함수에서 어떤 값이 바뀌었으니까 요 값도 어떻게 바뀌겠죠, 그죠? 공학금의 변화가 생기고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예쁘게 놓으면 어떤 k라는 값을 g의 x 플러스 h와 델타 t라고 합니다. 델타 t를 이렇게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가 델타 t가 되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gx 더하기 델타 t가 돼서 써줄까요? 이건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가는 그 안에 여기가 델타 t가 되고 차이가 나오니까 f gx 플러스 h는 요거 넘기면 gx 더하기 델타 t가 되죠, 그죠? 그래서 gx 더하기 델타 t가 돼서 f에 gx 더하기 델타 t 마이너스 f gx가 되고 곱하기 리미트 h가 0으로 가는 극한에 h분의 gx 플러스 h 마이너스 gx 이렇게 돼요. 이건 그냥 쓰기만 하세요. 쓰고 모르면 물어봐도 되고 그냥 그렇게 이해해도 돼요. 요게 지금 t지? 이거 t라고 쓰시죠. 이거 그냥 t라고 하세요. t 여기 여기가 델타 t가 0으로 그러니까 그것까지 그냥 선생님이 한꺼번에 써주니까 h가 0으로 간다는 건
h가 0으로 가면 얘랑 얘랑 값이 같아지죠. 그러니까 델타 t는 어떨 거야? 0으로 가. 그래서 그냥 극한을 쓴 거예요. 여기가 h가 빠졌기 때문에 여기를 h를 놓으면 안 돼, 사실. 같이 변수를 바꿔줘야 되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막 지금 이론 설명하고 있으면 조금 미안해서 그냥 훅 넘어가고 넘겨버려서 그냥 이렇게 쓰세요. 그리고 그러려니 하고 그냥 받아들여서 못해요. 그럼 이제 얘는 t에 대한 미분이 돼서 f 프라임 t 곱하기 얘는 뭐예요? g 프라임 x죠. g 프라임 x죠. 완벽하게 정의 함수니까 g 프라임 x가 되고 t가 아까 뭐라고 t라고 놨냐면 gx를 t라고 놨으니까 f 프라임 gx 곱하기 g 프라임 t. 그래서 안에 있는 게 미분해서 다시 곱해져요. 이렇게 배우시면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됐어요. 자, 조금 정리하면 어떤 함수가 f에 gx가 돼 있어요. 그럼 얘를 미분하면 그냥 그 상태에서 gx를 넣은 상태에서 미분하고 이 gx란 함수를 반드시 미분해서 다시 곱하시면 돼요. 이런 이야기예요. 알겠죠? 요걸 조금 다르게 설명하면 이렇게도 설명은 가능해요. 우리 배운 기호 중에 요런 기호가 있지. 요런 기호가 있지. 그래서 요런 기호를 써주는 거예요. 이것도 이해하는 데는 쉽지는 않은데 이렇게 되죠. 맞아요? 근데 얘가 여기가 f가 x의 함수면 미분할 수 있는데 x의 함수가 아닌 거예요. gx의 함수. 그래서 얘 바로 미분이 안 돼. x에 의해서 변하긴 변하는데 이게 변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거 못 찾아. 그래서 야 너 내가 변하는데 너 누가 변하는 거야? 이렇게 x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나 이게 t라고 봐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dx분의 dft가 되고요. 확실히 다르지, 그지? 야, 너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 그러면 dt라는 변수를 다시 끄집어낼 수 있어요. 이것도 극한에서 끄집어내는 선생님이 여기서 한 요 작업이랑 똑같은 건데 이걸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딱 했더니 난 t로 드디어 미분 가능해. t는 아까 누구의 함수였어? t는 gx니까 x의 함수죠. 그러니까 너 x 딱 보여요. 그래서 너도 미분 가능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가 f 프라임 t t 프라임 이렇게 그래서 이 t를 다시 gx로 바꿔주면 이게 훨씬 이해하기는 쉬운데 그냥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 합성함수는 반드시 미분해서 다시 바뀌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만약에 x세제곱 x 얘를 미분하면 요거 그냥 t로 보고 그냥 요거 t에 대한 미분을 하는 거죠.
여기서 5 내려오고 요거 그냥 t로 보니까 그냥 가만히 두고 4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미분해서 반드시 곱해주면 돼요. 3x제곱 플러스 2x. 이건 끝. 근데 이거 더 정리할 필요 없어요. 네, 좀 더 쓰시면 대충 보시면 돼요. 물론 x 끄집어내고 막 그래도 되는데 그래서 없어요. 됐죠? 자, 합성함수의 미분에서 왜 이제 합성함수의 미분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가능하겠네요. 처음 보는 함수죠. 연함수가 막 나와요. 자, 미분하면 이걸 어떻게 보라고? t로 봐. 코사인 t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t죠? 여기서 마이너스 사인 t. 그 다음 t를 다시 x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랑 거랑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플러스까지는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사인 코사인 x에 사인 x 얘랑 얘랑 같이 쓸 수는 없어요. 사인으로 묶어낼 수 없어요. 못 묶어내요. 무슨 알죠? 이거 사인으로 묶어내면 안 돼요. 알겠죠? 저기 끝. 그래서 이제 어떤 게 적용이 되냐면 여러분이 조금 신경 써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이런 함수. 이거 미분하면 y는 그대로 하고 얘 미분해서 곱해줘. 됐어요? 이게 원래는 이 x제곱이었잖아, 그죠? x 자리에 함수가 들어가 있어요. 합성 함수. x 자리에 이거 fx 함수가 들어가 있으면 합성 함수. 맞아요? 두 번째 로그 함수. ln x였잖아, 그지? ln x 미분하면 뭐가 되죠? 까먹었죠? x분의 1, x분의 1. 알겠어요? 근데 여기가 ln fx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들어갈 때는 사실은 조금 절대값 영향은 좀 줘야 돼요. 왜? fx라는 함수는 음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음수가 돼도 큰 문제가 안 생기다. 단 0이 되면 절대로 안 되는, 0이 되는 값은 제외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 절대값을 씌울 수도 있고 안 씌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씌워져 있다면 그러면 미분하면 요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건 나중에 나와요. x분의 1이지. ln x 미분하면 x분의 1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fx면 fx분의 1이 될 거고 얘가 합성함수기 때문에 미분한, 그러니까 도함수 한 애가 이렇게 미분한 애가 위에 있어. 알았어요? 미분한 함수 형태가 위에 있어. 이게 얘가 이제 미분한 형태가 이렇게 됩니다. 어떤 함수를 미분하면 뭐 ln 함수는 로그 함수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1분의 2x가 돼 있어요. 그럼 x제곱 플러스 1을 미분하면 얼마야? 2x죠. 이게 도함수가 올라가 있는 거. 그치? 얘는 분명히 ln 이런 함수를 미분했을 거예요. 이렇게 함수. 이게 언제 나오냐면 적분에서 나와요. 그래서 분모를 미분해서 분자에 올라간 형태. 그런 형태는 눈여겨봐야 돼요. 이게 ln으로 적분이 되겠구나. 이렇게 나중에 찾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그냥 미분해서 밑에 거 씩 쓰고 위에는 미분해서 씩 쓰고 해야 돼요. 근데 나중에는 어떤 함수를 봤는데 함수를 미분했더니 분자에 있어? 얘 lnx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조금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뭐가 나오냐면 파생돼서 여기서 나오는 게 맞나? 로그 미분법이라는 게 나와요. 이거는 자주 쓰지는 않아요. 차수가 높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식으로 조금 풀어줄게요. x 플러스 책이 이렇게 나와서 이걸 할게요. 이거 미분하려고 했더니 밑에 거 일단 어떻게 해야 돼? 제곱해야 되지. 그러니까 10제곱 돼. 그러니까 별로 어렵진 않아. 쓰는 거 자체는 어렵지 않아. 그런데 이제 얘 미분하고 밑에 거 가만히 있지. 마이너스 밑에 거 미분, 위에 거 가만히 있죠, 그죠? 얘 미분하면 또 곱셈 미분이야. 앞에 거 미분하고 얘는 다행히 그래도 x 플러스 1이지. 여기 만약에 x 제곱이라도 있었어. x 제곱 이렇게 제곱이라고 있으면 여기 제곱 둘까요? 그럼 얘 또 미분해서 합성함수로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미분 자체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몫의 미분도 배웠고 합성함수 미분도 배웠지만 이거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차수가 되게 높을 때 뭐를 하면 양변에 로그를 택해요. 그래서 절대값을 씌워서 로그를 택하면 ln 절대값 y는 요거만 하고 수업을 끝냅시다. ln 다 씁시다. 됐죠? 근데 여기가 아주 예쁘게 바뀌어요. 2lnx 더하기 3ln x제곱 플러스 5ln 마이너스네요. 이렇게 예쁘게 바뀌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양변을 어떻게 미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그 미분은 그렇게 많이 쓰는 애는 아니에요. 많이 쓰는. 근데 차수가 분모 분자의 차수로 복잡하게 돼 있거나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제 이런 경우를 많이 써요. 여기는 어떻게 쓰냐면 y분의 y 프라임 이렇게 되죠. 밑에 거 분의 미분한 거 이렇게. 얘는 왜 이렇게 쓰냐면 지금 내가 누구로 미분했어? 어떤 변수로 미분하고 있는 거야? 미분은? 미분을 할 때 지금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변수는 누굴 지금 택하고 있어요? x예요, x. 그래서 y는 x의 함수일 뿐이지 y는 x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ln x를 미분하면 얘는 x로 딱 미분하는 애지, 그지? x의 변화량으로 ln x를 보기 때문에 얘는 x분의 1이에요. 알았어요? 그런데 y는 x의 함수죠. 그쵸? x가 아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는 미분하면 y분의 y 프라임이 붙어요. 합성 함수처럼 느껴져요. x 대신에 y가 들어간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반드시 y 프라임이 들어가. 선생님 여기는 왜 y 프라임이 붙어요? 여기는 안 붙는데 이렇게 하는 게 얘가 변수가 다르기 때문에. 알겠죠? 아니 잘 이해가 안 돼요? 나중에 천천히 그냥 조금 더 우리가 변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제 미분이라는 걸 변수에 대한 개념으로 이해
이해하기 시작하면 조금 편해요. 근데 그거는 조금 시간을 두면 선생님이 하나씩 설명을 할게요. 알았죠? 지금 미분은 일단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y는 x가 아니기 때문에 y를 한번 미분한 식을 곱해야 됩니다. 하시고 여기를 보면 여기는 x분의 1이죠? x로 지금 x를 미분하니까 x로 미분하니까 x분의 1이죠? 그러니까 x분의 2 더하기 여기는 x제곱분의 플러스 1분의 요거 미분하니까 2x 되죠? 여기 3 있으니까 6x 이렇게 빼기 여기는 x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5 이렇게 돼요. 됐어요? 되게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양변의 y를 곱하면 아야 끝. 이게 y잖아. 그죠? 이게 y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고 각자 미분한 거에다가 여기 y를 양변에 곱하면 이 y를 곱한 식 이게 바로 미분식. 그러니까 계산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곱하면 x가 하나 지워져서 앞에 부분 미분이 될 거고 이렇게 곱하면 여기가 하나 지워져서 그거 이렇게 계산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씩 나와. 근데 이걸 다 정리할 필요는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확장이 되면 물론 이제 기하 분수일 거고 그 다음에 n은 0이 아니어야 되고 뭐 이런 건 있지만 그냥 이렇게 합시다. 됐죠? 요거 미분하려고 하는데 이게 그렇게 선뜻 이게 루트 형태거든요. 무리수 형태예요. 그러니까 선뜻 예쁘게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얘를 양변의 로그를 택하면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고, 그쵸? 로그 미분 거라고 할까요? y분의 y 프라임은 m분의 x분의 1 이렇게 되죠. 됐어요? 여기까지는 할만하죠? 여기까지 할만하죠? 여기 y 곱하면 y 프라임은 n분의 m의 x분의 1인데 1 곱하기 y인데 y를 곱하고 났더니 이렇게 되죠. y가 x의 n분의 m제곱이죠. 요거 1제곱이니까 나누면 빼기 1 되죠. 그죠? 빼기 1 돼서 여기서 그냥 쓰시면 돼요. 그래서 실수 전체가 사실은 다 돼요. 그래서 지수함수, 여러분이 배우는 지수함수는 만약에 이런 게 있어. 미분하면 어떻게 돼? 내려오고, 그죠? 내려오고 하나 빼고 끝.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 이거 수투에서 배우고 있는 그 다항함수 유무법이 굉장히 막강해요. 지수함수 전체에서 다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지수 형태로는 다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얘를 증명하는 방법이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은 있지 않아요. 이 로그 미분법을 해야지만 사실 증명하기가 조금 좋아서 선생님이 굳이 안 나와도 되는 건데 좀 더 어렵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확장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시간에 이제 할게 매개변수 미분법, 음함수, 역함수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가 이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계도 함수인데 이계도 함수는 두 번 미분하는 거라서 그냥 설명만 하고 넘어갈 거고 다음 시간에부터 할 게 이제 그 매개변수, 음함수, 역함수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변수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가서 변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줄 테니까 오늘은 그냥 얘는 1이 되고 얘는 프라임이 붙고 사실 얘는 미분한 거 여기 붙어 있어요. 여기가 x 프라임 미분한 게 여기 1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봐도 돼. x 프라임을 미분하면 1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x는 1이고 y는 미분해도 그냥 y 프라임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놔. 그렇게 보시면 훨씬 이해하기 쉽듯이 변수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하면서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기는 기술적으로 많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조금 미분하는 방법에 대한 건 알고 있으면 수투에는 전혀 쓸모가 없지만 전혀 쓸모가 없지만 그래도 미분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지금 뭐 배우는 게 좀 어렵고 빨리 가는 거니까 불안해하지 마시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자, 이따 볼 수 있을 때 특히 수업 안 들은 사람들은 수업 유형 듣고 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떤 문제? 문제는 아니에요. 주문함? 네, 이따 줄게. 자, 굉장히 긴장하는 거 보이는데 잘 가요.